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민사 사건은 당사자 처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사실 문제라든가 또 절차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법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은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을 다루는 헌법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물론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또 더군다나 민사재판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형사재판은 오히려 이 지금 소추된 사건들이 전부가 형사 사건이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헌법소송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서 저희가 민사소송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처분주의를 여기다 적용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희가 당사자 처분주의 적용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아니 뭐 당사자 변호사들끼리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다. 그게 당사자 처분주의 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까? 말씀은 안 했었지만 주심 재판관님이나 지금 재판장님이나 지금 여기 이중환 대표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변호사님, 그것이 처분주의지 뭡니까 그럼? 그건 오해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증거 신청은 쌍방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이다. 그거는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민사 소송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가 사후에 발견됐더라도 결심 단계에서 발견됐더라도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제가 되는 것이 정리 인권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한 것도 넘어가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헌법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인권 침해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이거는 헌법의 근본 정신을 저는 여기에 이 사건이 또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고 헌법 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헌법 문제를 갖다가 마치 이중환 대표하고 누가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소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렇게 주장을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판부에서 깊이 논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서원 씨 증인에 대해서는요, 그 증인이 지난 기일에 증언한 것 이외에는 다시 새롭게 얘기할 게 없다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증언할 것이 없다는데 재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에서요, 논의하기를 최소원 증인은 이미 한번 증언을 했고 다시 증언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청구인 대리님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신 여러 증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그 법 해석에 대한 증인이거나 또는 소추 절차에 대한 이거나 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그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쓰신 여러 자료나 또 그 밖에 다른 분들이 쓰신 자료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증인으로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신청하신 모든 증거, 오늘 신청하신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오전, 그다음 점심시간, 아까 휴정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률 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헌법이라든가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입증사항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입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 점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장님이 소장님이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외국법도 잘 안다. 그거는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재판관님들이 알고 있는 헌법에 관한 지식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입증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느 책이나 다 잘 보세요. 사실 문제만 입증 사항이 아니고 법률 문제도 모든 사람에게 공지된 사실이 아니면 그것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증을 안 받겠다, 난 다 안다, 이거는 오만입니다. 그리고 판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님이 자기 주장을 동조하는 증인을 최소한 몇 사람 여기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 증인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다 아니까 이게 법이다, 내가 해석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법이 무언지 모르는 그야말로 오만입니다. 판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법이란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겁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판사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설사 자기가 개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뒷받침을 안 하고 혼자서 내가 아니까 이게 법이다, 재판 안 하겠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법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잘 알겠습니다. 외국법, 헌법, 외국 사례 이런 건 전부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근거로 그걸 가지고 근거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평호 변호사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추에 국회에 이 사건 소추가 부적법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신 건데, 그것은 소송 요건에 대한 부적법 각하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자백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 절차 기일에서 뭐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아니면 아예 자백하는 것으로 정리됐거나 아예 합의가 있었던 걸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문제 삼지 않는다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재판장님께서 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인데요. 그냥 네,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시고 있기도 모든 합니다. 사실 실제로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걸 그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관련 심리를 그냥 안 하시려고 지금 하시니까 지금 그러시는 건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장 뭐 결론 내리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 내리시고 뭐 소송 요건에 대해서 모든 걸 심리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저희가 오해를 하지 않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소송 요건에 대해서 심리가 전부 끝났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아직도 여지가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고만 하시면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님 말씀은요, 그 부분은 법률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주심 재판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은 그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청 취지: 헌법재판소 2016 헌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강일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청구인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함으로써 탄핵 소추를 당하여 현재 기소의 탄핵 심판 중에 있으나 동사건의 헌법재판관 강일원은 피청구인 측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위헌, 위법한 변론 및 입증 불허 처분을 통한 잠깐 이 있습니다. 잠깐 제 이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는 아니, 중인데 변론이 아니라 진행 발언입니다. 끝나시고 하십시오. 처분을 통한 변론권 제한,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 소장 조금만 내용을 기다리십시오. 제시하여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 진행,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 위법한 재판 진행, 편파적인 직권 정의신문,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을 통해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함으로써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함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기피 신청에 이른 겁니다. 소명 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잠깐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를 좀 주시겠습니까? 신청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송달료가 그 채로 그러면 주십시오. 송달료 납부서를 준비하지 아마 서면으로 3일 내에 아마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서 피청구인 대리인의 기피 신청을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잠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45분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지 추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소송법을 다시 제출한다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권성동 법사위 대표에게 질문한 사항이 37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권성동 소추위 대표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권성동 대표를 대리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권성동의 대리인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 어떤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그 기피 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하시기 전에. 네, 아까 저희가 신청한 그 사유를 보면은 강일원 재판관의 불적법한 직권 증인 신문에 대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녹취록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녹취록에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고 과연 이게 직권 오버한 직권 신문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무리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종국적 결정은 법원에서 하시더라도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거는 이러한 중요한 헌법재판에서는 국민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이러이러한 점을 불만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제출하기도 전에 우리는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도대체 주권자인 국민을 뭐로 아는 겁니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서 올마이티한 건 아닙니다. 헌법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헌법을 넘어서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도 다 박탈하고 변호사들의 변론권도 다 박탈하고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재판관들한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재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